CSS에는 상대 단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VW, VH, 퍼센트, 그리고 REM과 EM 단위가 있습니다. CSS의 이러한 상대 단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에는 주로 절대 단위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픽셀, 포인트, 밀리미터와 같은 단위는 절대 단위의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정해진 폰트 사이즈나 요소의 크기는 바탕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죠. 16포인트로 글자 크기를 정했으면 그걸 A4에서 출력해도 A5나 B5에서 출력해도 똑같은 크기로 출력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단위는 일종의 불변값이기 때문에 바탕이 다르다고 해서 글자 크기가 변하지 않죠. 하지만 CSS에는 상대 단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 단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바탕에서 똑같은 글자 크기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바탕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숫자에 같은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바탕이나 어떤 기준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뀌는 단위를 상대 단위라고 합니다. CSS에는 상대 단위를 자주 쓰고 더 중요하게 취급할 때도 많아서 상대 단위의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CSS에는 상대 단위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5개의 상대 단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5개의 상대 단위입니다. 먼저 퍼센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숫자의 100분의 1을 곱하는 단위죠. CSS에서는 부모 요소의 해당 크기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VW와 VH는 뷰포트, 즉 사용자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의 윈도우 창 크기에 따라 바뀌는 단위입니다. VW는 창의 너비, VH는 창의 높이의 1%가 해당되는 값이에요. 앞서 예시에서 보셨던 VH라는 단위는 높이 값의 1%라는 의미로 바탕의 높이에 따라 글자 크기가 같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책에서 가장 중요한 EM과 REM 단위가 있습니다. EPUB에서는 EM 아니면 REM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M은 부모 요소의 폰트 크기를 기준으로 배수값을 정의한 단위고 REM은 루트 요소의 폰트 크기를 기준으로 배수값을 정의하는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나 루트의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라면 1REM은 16픽셀이 되는 거예요. EPUB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위에 텍스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고 그 바를 조정하면 글자 크기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경험. EPUB에서는 흔한 일인데요. 이 텍스트 크기 조절 바가 텍스트 크기 자체를 10포인트, 12포인트, 13포인트 이런 식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조절바는 루트 요소의 폰트 크기를 변동시키고 있는 거고 그 안에, EPUB 안에 있는 요소들은 EM이나 REM 단위로 되어 있어서 루트 폰트 크기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P 선택자에 폰트 사이즈 1RE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폰트 크기가 변화하면 거기에 곱하기 1 비율로 본문 폰트 사이즈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EM, REM 단위는 루트 또는 부모 폰트 사이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면 다음과 같이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안쪽 여백은 1.5REM이니까 24픽셀, 바깥 여백 위쪽은 0.5REM이니까 8픽셀이 되는 것이고 24픽셀로 루트 폰트 사이즈가 바뀌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24, 36, 12픽셀이 되는 거고, 루트 폰트 사이즈가 12픽셀이 되면 똑같이 12, 18, 6 픽셀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전자책에서는 이렇게 EM 또는 REM 단위 사용을 통해서 사용자의 폰트 사이즈 크기 조절을 통해 모든 크기가 상대적으로 바뀌게 설정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 어느 미디어에서도 다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자책을 만드실 때 단위는 EM 또는 REM으로 모두 통일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SS의 상대 단위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저 아래 4번과 5번 EM과 REM 단위를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EPUB 3 이상에서는 EM보단 REM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중첩 구조에서도 똑같은 크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REM을 좀 더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EM 같은 경우엔 중첩 구조에서 폰트가 배로 커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루트 요소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배수를 지켜주는 REM이 좀 더 안정적인 것이죠. 다음은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SS에는 상대 단위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으로 미디어 쿼리라는 것이 있어요. 일단 미디어 쿼리 개념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음 예시를 같이 볼게요. 저렇게 p 태그에 폰트 컬러를 블랙으로 설정하게 되어버리면 이게 라이트 모드에선 괜찮은데 다크 모드가 되면 글자가 그대로 다 검정색이어서 아예 안 보이게 되겠죠. 물론 전자책에선 이렇게 CSS에서 폰트 컬러 적용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념 설명을 위한 예시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크 모드에서 폰트 컬러가 검정색이면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폰트 컬러 화이트 이렇게 쓰면은 CSS는 밑에 적은 정의가 위에 있는 정의를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이렇게 밑에다가 컬러 화이트 쓰면 이번엔 라이트 모드에서 글자가 다 하얗게 되어버려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난감한 사항을 위해 바로 미디어 쿼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미디어 쿼리랑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CSS 정의 블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라이트 모드 조건일 때만, 다크 모드 조건일 때만 따로따로 정의를 해주면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적용 시 다른 CSS가 작동하면서 모든 모드에서 쾌적하게 글자가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미디어 쿼리의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뱅이 미디어를 시작하면서 소괄호를 써주시고 소괄호 안에 조건을 기입한 뒤 중괄호를 열고 그 중괄호 안에 해당 조건에 적용될 CSS를 적어주는 거예요. 소괄호에 들어갈 조건에는 정말 다양한 조건이 있고 지금 예시로 든 거 외에도 종류도 많고 교집합 조건을 걸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에서 주로 쓰게 될 조건은 다음 다크 모드일 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로 다크 모드 적용 시 이미지 태그, img 태그에 이미지 소스를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EPUB 전자책에서 다크 모드를 볼 때 이미지가 하얀 바탕이어서 이미지만 하얗게 뜨면 이상하겠죠? 그럴 때 다크 모드용 이미지로 소스를 대체시켜주기 위해 미디어 쿼리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은 CSS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상대 단위와 미디어 쿼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디어 쿼리는 어차피 전자책에서 엄청 복잡하게 쓰는 경우도 없고 나중에 실습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하실 테니
일단 개념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좋은데 이 상대 단위에 대해서는 꼭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특히 4번, 5번에 적혀 있는 EM 단위와 REM 단위는 꼭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